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면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면 나중에 다 그 기록이 남아서 제가 뭐 큰일을 할 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물을 자주 마셔서 이 몸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2년 전에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살이 쪘는지 몸이 안 좋은지 얼굴이 바뀌었다. 이런 일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몸은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은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적게 먹어서 탈이고요. 뭐 비속어 써서 뭐 큰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을 비운 지 오래됐습니다. 공무원을 하는 일이 저한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 비위 못 맞추고요. 누구 앞에 가서 정말 이 수그릴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맞춰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것이 속 편하고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뭐 그렇게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또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 생각대로 뜻을 펼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고 험한 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어떤 분이 이야기했더만요. 독고다이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참 우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페이스북에 야권연대, 야권야합 이렇게 의문을 표시한 다음에 더민주를 겨냥해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 기원합니다. 이래서 야권 연대를 맡겠다 했는데요. 정말로 참 새눌스럽습니다. 새누리당 답다를 새눌스럽다. 또 친노 답다를 친노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철수 답다는 철수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좀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소속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경쟁자인 안철수 대표를 응원해도 되느냐, 새누리당이 이준석을 버렸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야권 연대를 하겠다면서 저거가 내놓을 거는 하나도 안 내놓으니까 오늘 안철수가 뭐라 했습니까? 더민주 후보들 다 사퇴시키면 야권 연대다. 즉 더민주 후보가 다 사퇴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야권 연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가 최상의 가치고 그리 중요한 거고 지고지순한 선이고 새누리당의 180석 200석을 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였으면 새누리당이 저 짓을 해도 180석 200석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더민주당에게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처절한 반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냥 하루에 한 명씩 조금 나가지 말고 한 방에 다 나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지금 야권 연대가 그래 중요했으면요, 아이 들어버서 그래 사줄게. 우리 육하자. 6대 4로 나눠 먹자. 40% 너가 마음대로 공천해라. 우리는 60%로 할게. 개혁 공천이니 뭐니 그냥 너 쫓아내려고 한 소리고 그 말 다 포기했다. 그냥 국민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일단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막으려면 당이 안 깨져야 되니까 그것이 최상의 가치인데 뭐 물갈이는 두 번째 가치 아니냐. 그때 그랬으면 끝날 일 아닙니까? 아, 그리고 너가 0.5 우리 0.5 빼서 정의당이 1 던져주자. 그러면요 5.5 대 3.5 대 1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당이 싸우지도 안 하고요 전국에 다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가반수도 하면 다행이죠.
150석 안팎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질 수도 있고요. 누가 이런 판을 만들었는지. 자, 그래갖고 또 같이 살면 또 안철수가 서물서물 살아오르고, 그래서 또 대선 경쟁을 또 치열하게 또 싸우고 하니까 아예 내쫓아서 선거찌개 해가 그냥 죽여버리자. 이러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미 포기했던 총선이 또 이기고 싶어서 그럽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잘 알잖아요. 안철수 이 한때 저격수라 이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누리당 비판 많이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새누리당을 위해서 안철수 살리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저는 누구든지 말이 안 되면 깝니다. 아니, 단일 안 한다고 안철수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민주하고 국민의당만 합치면 단일합니까? 정당이 뭐 21개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치한 장난도 그만하고 새누리당도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를 응원합니다. 참, 국민들이 요즘 자다가 웃을 일이 많습니다. 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샤. 네? 다시는 좀 더욱 그만 웃기세요. 진짜 새누리당 때문에 엄청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노요. 친노가 앞으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것은 조폭스러움을 감추는 겁니다. 남의 당 대표 보고요. 연대 안 한다고 낙선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간단합니다. 그냥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뭐 6대4로 서로 하자 이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가면 되죠. 그러니까 107석 해놓고 요즘은 102석으로 낮췄더만요. 또 그 사이에 5명인가 탈당을 해서 102석이라고 목표는 낮게 해놓고 이미 내심은 120석은 기본 가고 플러스 알파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민주당. 근데 뭔 욕심이 더 나서 그럽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요즘 유승민 의원이 신이 났습니다. 유승민, 유승걸 권은희 공천 못 받았던 새누리당 후보 대구 3인방이 각 지역구 근처에 중간쯤에서 만나서 공동 출정식을 열면서 연대를 가시했답니다. 유 의원은 이번 선거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된다. 새누리당 짝대기만 꼽아도 찍어줄 줄 아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화가 나 있다. 권력이 아무리 우리 3명을 찍어내고 핍박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반드시 살아 돌아가겠다. 또 유 의원은 친박계가 탈당자의 복당은 없다고 하는데 선거 후에 그분들이 새누리당에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또 사진 반납에 대해서도 무소속 후보에게 막말하고 사진 떼라고 그럴 게 아니라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책으로 대구 경제를 살릴지 시민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평화시장에서 열린 유승걸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저희가 당에 돌아가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 같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 의원 이렇게 대통령 주변의 간신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유 의원은 간신입니까? 충신입니까?
뭐 간신의 나라의 충신입니까? 충신의 나라의 간신입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솔직히 허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경제에 있어서 김종인 대표와 유사한 경제민주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뭐 이야기를 해왔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비중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감히 그 가치로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 싸우다가 저렇게 됐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게 된 근본적인 부분은 국회에 한마디로 공무원 노조가 더민주를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기득권의 의도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협상을 하다가 세월호가 거론되고 또 이 국회법 개정이 거론되면서 이 국회법 개정을 갑작스럽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갑자기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줄여버리는 의회 구태타식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일 아닙니까? 국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그런 원내대표 연설을 한 부분은 그거는 일종의 쇼맨십이었죠. 뜨기 위한. 그렇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자기가 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을 설득하고 그래서 입법을 하고 그걸 관철시켜서 제도화하고 그리고 규제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번씩 아침 먹으면서 그냥 진보적인 생각을 비치고 당의 다수와는 맞지 않는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보수도 개혁돼야 된다. 보수가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을 위한 그런 보수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보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안보 보수만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러면요 집요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뜻에 동참하는 의원을 모아서 같이 연합 체계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당내에 그야말로 개파를 만들어서 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매우 훌륭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한 장본인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다 리더에 따라서 정치 보수에 따라서 친박 비박 친노 뭐 비노하지 가치를 가지고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본인이요 자기가 왜 저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쇼맨십으로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지위를 이용해서 전파력이 높은 언론의 보도력이 높은 보도 전파력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모든 사단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서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충신 간신하는 부분에 국민들도 보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23일까지 나가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진박 마케팅을 한 사람들도 저는 정말 간신에 가깝다 봅니다. 뭐 대통령의 존영을 떼라고 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을 낮추고 있고 새누리당의 총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 부분에 그 사람도 간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에게 충신이었는가?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신은요 자기의 진심이 이 대통령 개인과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일관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게 충신이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쇼맨십하고 또 정작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분은 엉뚱한 데서 끌어버리면서 마치 권력을 갖다가 탐해서 뭡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나섰던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혁명을 하려다가 그 혁명이 뭐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혁명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정말 가치를 위해서요 몸을 던져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유승민 의원이 다쳤다면 나는 옹호하는 쪽에 서겠습니다. 본인이요 뭐 때문에 이래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진박 마케팅을 우스운 말로 하고 다닐 때 저러면 표 다 까먹으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했고요. 이번에 존영뭐 논란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버리면 될걸 뭘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시끄럽게 해서 또 그럽니까? 윤상현 의원이요. 아니 정말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자기 주의력은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해버려서 녹취가 돼서 언론사에 전달돼서 문제가 터졌으면 당당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둘 수 없다고 가야 되지요. 저는 23일까지 그렇게 떠들고 5일 오전까지도 김무성이 잘못됐다고 큰 소리를 치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조용히 일본으로 여행을 가버리면서 공관위원장의 임무를 마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국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개나 소나 충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충신인 씨가 많은 나라에서 역신과 간신이 충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